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도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제7장 유해위험 물질 조치 위주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차 합격하면서 공부했던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7장 유해위험 물질 조치에 대한 내용은, 7장은 이제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우리 법상에 보시면은 7개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노출 기준 유해인자, 허용 기준 유해인자, 특수건강,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제조 금지, 제조 허가,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이렇게 이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조사 대상, 조사 제외 대상, 그리고 금지 및 허가 물질의 종류 및 그 대상, 그리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포함 사항, 그리고 성면 조사 대상, 작업 환경 측정 등등의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4조에 보면 유해인자 분류 기준이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를 유해인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유해인자의 관리,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노출 기준, 허용 기준, 제조 금지, 그리고 제조 허가, 작업 환경 측정 대상, 특수 건강, 그 다음에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구분을 해놓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조사 결과는 45일 이내 그 사유나 명령을 받았고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 45일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게 30일이나 또 뭐 60일, 뭐 15일 이렇게 낼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요거까지 같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조사 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공정도, 그 밖의 서류 및 자료가 포함이 돼줘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유해위험 허용 기준의 준수는 이제 중대한 건강에 위반하지 않은 유해 인자로서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음의 사항에서는 그 이하로 유지를 안 해도 된다. 그 이하로 유지 안 해도 되는 거는 정화, 배출, 시설, 설비, 설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기술로는 이거를 허용 그 기준 이하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문구를 읽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이 설비나 시설로 그럼 이거 다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런 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리고 천재지변, 그리고 설사시 중대한 결함이 발생된 거고, 그리고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임시작업은 월 24시간 미만, 매월은 해당이 안 됩니다. 매월은 월 24시간 미만, 그리고 단기간 작업은 1일 1시간으로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빈출로 나오는 부분은 유해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 물질입니다. 이게 물질 안전 보건 대상 제외 대상이랑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쭉 그대로 읽으면서 내려가 보면 원소, 천연물질, 건강기능, 군수품, 농약, 마약류, 비사료, 비료사료죠. 생활화학, 식품위생, 약사, 원자력, 의료기기, 화장품이 유해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 물질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신규 화학 물질 유해 위험성의 조사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포장 용기에 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말이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국내 사업장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거는 그 유해 위험성 그 조사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화학물질 그 조사 대상에서. 그리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 연간 수입량 100kg, 이 100kg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100g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예, 이게 헷갈리게 나올 수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거 해당이 되고, 또 그 밖에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은 시험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전량 수출 연간 10톤이야. 10톤을 꼭 왜, 이게 10kg이라면 1톤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소량 또는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조사 제외를 해가지고 위에 제외 대상이랑 아래 제외 대상이랑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그 박스 안에 넣어놓고서 거기서 골라라. 뭐 이제 뭐 1번은 기억, 2번은 기억 니은, 3번은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오지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45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제출할 때는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련자 독성시험 성적서 그리고 공정도 그 밖에 서류 및 자료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남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이제 104조에 따라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를 제조항을 수입하는 자료는 그거의 다음에 사항을 적은 자료를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자료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제품명, 그 다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그리고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 위해성, 물리적, 화학성, 물리적, 화학성 고용노동부 정하는 사항 요 네 가지.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유해위험성 조사 제외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도 작성 제출 대상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 그냥 마약, 비사료, 방사선, 생활화학제품, 식품위생법, 약사, 원자력, 위생, 위료, 첨단, 폐기물,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게 암기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걸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단순 암기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제 화장품, 이 피부에 바르는 거고, 폐기물, 그리고 뭐 첨단이니까 뭐 사실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겠죠. 그리고 의료기기, 원자력은 뭐 누구나 생각해도 원자력은 좀 위험한 거고, 약사법, 이 약사는 약사분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굳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이 저기 어떤 수준의 이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허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은 조금 이제 좀 수월하게 가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것과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런 내용들이 아까의 사항하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은 물리적, 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고용노동 정관 사항. 사실 이건 산업안전기사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쉽게 나오면 요것만 여기서 하나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른 조사 대상의 포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사할 때 그의 포함 사항 그것들하고 이제 헷갈리게 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물질안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안전보고 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이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나왔던 부분이니까 실제 기출로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물질안전보고 자료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그 아니야 그 왜 안 적지 법에서 적어놨는데 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물질안전보고 자료를 실제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예를 들어서 뭐 수성 페인트 하나라고 하면 수성 페인트 하나에 뭐 한 11장 나옵니다. 11장. 그러니까 페이지로 하면 22페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포함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성분에 대한 내용 뭐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유해 위험성의 물질, 그 물질에 그 수성 페인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물질도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뭐 어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성 페인트 사장님이면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면은 그게 다 공개가 돼 버리니까는 이제 사업이 영위가 안 되는 거죠. 누가 다 카피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하려는 자가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 대체 자료를 제출을 해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대체 자료에 이제 포함되는 거는 이제 그 함유량, 그 다음에 대체 자료, 그 다음에 유해 물리적 위험성 정보, 그리고 물질안전 보건 자료, 그리고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그 밖의 내용이 대체 자료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 원래 물질을 제출을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은 그 내용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 원래 화학물질 그거를 다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의사,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그 다음에 산업보건의,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 그 다음에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그 다음에 그 업무상 그 질병판정위원회. 이게 뭐 자주 열리지는 않죠. 이게 뭐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열리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주 나오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 이 사실 MSDS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라는 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전에는 뭐 제가 이제 건설업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업에서는 이거를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작업 환경 측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화학에 대한 물질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산재 피해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근로자들이나 안전관리를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게끔 하려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그 강제하는 규정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은 물질안전에서 취급 자원자는 근로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 요령도 게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교육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거를 게시할 때 이제 갖추어두는 방법은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상 장비가 되겠습니다. 물질안전 보건 자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물질안전 보건 자료 게시에 관한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틀린 내용은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것들이 지금 뭐 보기들로 섞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기 작업, 그 다음에 임시 작업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 있고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 요령의 게시에 들어갈 내용은 제품명,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안전보건 취급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물질안보건적으로의 이제 적은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룹별로 작성해서 게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내용 및 방법, 네, 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여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새로운 물질, 그 다음에 유해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그룹별로 분류해서 교육할 수 있다. 이거는 교육할 때 이 내용들로 이제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고 표시,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고압가스, 위험물 선박 운송, 위험물 안전관리법, 항공안전법,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표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거 있으면 이거 우리 산업법의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표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참 문제 내기 좋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요. 고압가스, 위험물 안전관리, 항공안전, 화학물질 관리법. 그러면은 경고 표제에 또 포함되는 사항이 뭐냐? 제품명, 그림, 위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경고 문구,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그리고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장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 도장이 뭐 쉽게 생각하시면 페인트만 생각하시는데 페인트만 쓰지 않거든요. 골고루 다 들어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각각의 MSDS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만든 회사에서. 왜냐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림, 경고 문구, 그리고 유해 위험 알리는 문구,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또 눈여겨 봤죠.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좀 공부할 때 수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117조 유해이온 물질의 제조 금지. 이제 특히 건강에 해롭다고 되는 거는 이제 제조, 수입, 그 양도 제공하면 안 된다. 제조, 수입, 양도 제공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중대한 건강장애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럼 그 물질이 뭐냐? 이거는 건설 안전을 하시는 분들더라도 1차를 준비하시면은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보건을 하신 분들은 뭐 당연하실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게 하냐면 이거를 그냥 나프, 그다음에 사니트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백연 또 2% 이걸 또 아셔야 되고요. 백연, 그다음에 벤젠 5%, 성면, 폴리크롤리, 황린,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법의 금지 물질이 지금 제조 금지 유해 물질이라는 거죠. 다음 중 제조 금지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제조 금지 유해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뭐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고요. 그리고 유해 물질 제조 등 허가, 대체 물질이 개발된 대통령을 정하는 물질, 그래서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물질,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은
이거는 이제 알파 나프텔이죠. 아까 그거랑 좀 헷갈리는데. 그다음에 디아, 디클로, 베릴륨, 벤조, 비소, 염화비닐, 콜타로, 크롬강. 저는 이 밑으로는 안 먹고 화니켈. 요렇게 지금 저는 이제 빨간 줄 친 거가 거의 다긴 한데 요렇게 암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 대상 허가 물질 그리고 허가 대상 유해 물질. 그러니까 금지 물질, 허가 물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짬뽕 해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가 이거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 지금 물질들을 다 섞어 놓은 다음에 박스 안에 한 10가지, 12가지를 넣은 다음에 다음 중 허가 대상 유해 물질로만 포함이 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허가에서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 영업 정지하는 상황 이제 그 경우는 이게 기관들 어떤 기관들의 지정 취소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거짓 그리고 허가 기준 맞지 않게 했을 때 적절한 작업 방법을 안 했을 때 작업 기준을 명령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위반해서 이제 작업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뭐 어떤 결과 이상을 발견했는데 즉시 보고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이런 거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허가 대상 물질이니까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을 정지했다. 이 6개월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12개월로 나올 수도 있고 2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면조사인데 성면조사는 기간 성면조사 대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이거는 이제 우리 건설안전 하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주택은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설비 하체 제거 부분이죠. 부피 합이 1제곱미터 이상 경우. 예,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부피 합이 1제곱미터 이상. 지금 요 내용. 기간 성면 조사 대상. 요 내용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포함되는 게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압 피복재, 가스킷, 그 다음에 패킹재. 가스킷은 이거를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이제 중간에 이렇게 끼는 고무 박킹 같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여기 뭐 또 나와 있는데 거의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패킹재, 실링재에 지금 보시면 부피 합이 1제곱,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기간 성면 조사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기간 성면 조사 대상도 있고 일반 성면 조사 대상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성면 조사 기관. 성면 조사 기관에는 누가 될 수 있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소속 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부속기관, 성면조사를 하는 법인, 성면조사 지정 취소,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 네 개. 그리고 취소 법인은 이것도 이제 거짓, 업무 거부, 인력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진행했을 경우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노란색이나 빨간색 칠하지 않은 거는 빈출 정도가 매우 낮거나 아니면은 안 나올 확률이 매우 크거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면 해체 제거업자 성면해체 제거 대상. 그게 이제 조사는 했어요. 성면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돼 있다, 어디에 있다, 이거는 조사를 했고, 그럼 이제 실제 이걸 해체를,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뜯어낸 사람. 그 아무나 그냥 뭐 일용직 작업자를 불러서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제거 대상이 여기서 보시면 중량비 1% 넘게 포함해서 전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바닥재나 현장 지붕재. 그리고 성면 중량비 1% 넘게 포함된 부무재 내압 피복재 중량비 1% 넘게 포함 파이프 중 이제 1% 80m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공부를 그냥 잘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7장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사실 너무 이 공부량이 계속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 우리 또 기업 진단 지도도 있고 산업안전 일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법만 이렇게 보는 게 물론 이 부분들이 기업 진단 지도에도 일부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사실 조금 어려움이 많이 느껴져서 그냥 여기를 그냥 손을 놨습니다. 예. 앞에 나왔던 건 기가성면 조사만 보고. 근데 이게 또 이것도 사실 계속 나오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성면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대상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그리고 성면 농도 측정 방법은 작업이 완료된 상태와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분진은 훗날린 후 측정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지역의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개인 시료가 있고 지역 시료가 있는데 지역 시료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면농도 측정 방법은 사실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필히 암기를 해주시기를 저는 이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7장 유해위험 물질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 기간 동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널리 양해 바라겠고 다음 영상은 8장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